네, 안녕하세요. 두기안입니다. 자, 유튜브로 이렇게 그 포즈를 취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낯설게 인사하는 게 낫냐, 손을 이렇게 하이,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고, 표정도 첫날보다는 조금 더 좀 유순해진 것도 같고, 이러면서, 배우가 되나 봅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지금 올려드리는 풀 버전 영상은, 지금 경매 사관학교 채널을 검색하시면은, 유료 버전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이라고 해도 이 책은 워낙에 알려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편당 아마 지금 300원에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번거롭지만은 이제 풀 버전, 나는 음성만 들어도 돼. 책만 봐도 돼. 그러면 괜찮겠지만은, 팟빵에는 한 10분 정도 내외만 이 음성을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영상으로 풀 버전 제공되는 것은 유튜브에 경매사관학교를 검색하셔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료 강의는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나는 진정으로 돈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나는 진정으로 돈을 좋아하는가? 105페이지. 오늘 27강인가요? 27강인가? 예, 27강이라고 합니다. 27번째 시간. 나는 진정으로 돈을 좋아하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돈을 좋아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나는 누군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골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그 모순된 행동들을 우리가 줄여만 나간다면은, 충분하게 우리는 부자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간단한 예로 들어서 직업을 하나 있는 사람보다 두 개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겠죠? 물론 좋은 직업이란 전제라는 조건이 딱 잡힌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노동 쪽에 근무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배운 게 몸밖에 쓰는 것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낮에는 노가다 뛰고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면은 이게 몸으로 뛰는 두 가지 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뛰는 두 가지 잡이어서 몸이 좀 힘들더라도 실제로 수입은 더 벌리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은 변호사야. 지적인 지식에 이제 종사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렇게 몸으로 뛰는 대리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변호사라면 투잡을 뭘 뛸까? 고시학원, 공인중개사학원에 학원 강사, 민법 강사, 이런 강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또 투잡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내가 영어를 좀 잘해. 그래서 낮에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만 퇴근한 다음에는 개인 과외, 고등학생들 또는 대학생들 중에 이제 영어로 해외에 어떤 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실전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할 수도 있겠다. 자, 요런 게 투잡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서 직업이 하나인 사람보다는 두 개, 세 개인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매를 어차피 하니까 내가 경매 투자하는 잡,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내가 익힌 실력을 남의 거를 해주는 어떤 컨설팅,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경매 교육. 그래서 제가 항상 지사에게 사업 비전을 설명할 때 교육, 자기 투자, 컨설팅, 교육, 이 세 가지를 어떤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가 다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도중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라는 것을 접할 때 이걸로 다변화되는, 저는 3개를 쓰지만 실제는 4개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판행위죠. 출판행위, 교육행위 플러스 출판행위가 또 하나 붙어 있는 것이죠. 자, 출판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방송하지 않습니까? 팟캐스트 방송하다가 유튜브 방송도 이제 간단 말이죠. 이제 페이스북에 라이브 TV도 할 것이고 유튜브에 라이브 TV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매 코치도 생겼죠. 자,
방송까지 포함해서 쭉 하다 보면은 하나의 도기안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의 어떤 기술을 풀어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부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 가지 잡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경매 강의만 실전에서 할 게 아니고 이거를 녹화를 해서 유료 강의로 풀어서 팔 수 있다면 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자, 경매라는 게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한다. 예. 자, 경매 방송국 쪽도 있을 수 있고 경매 출판사 쪽도 있을 수 있고 경매 사관학교라는 측면도 나중에 특수전문대학이라는 측면도 있고 하나의 어떤 기술이 이렇게 번지는 것이다. 이게 번지다 보면 인맥이 생기죠. 예, 이렇게 생긴다. 이게 인과죠. 그죠? 하나보단 여러 개가 낫다. 진정 돈을 좋아한다면 하나를 할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해야 된다. 진정 내가 경매를 좋아하면 빌라나 아파트 투자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요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나는 변호사니까 변호사만 하면 되지. 뭔 가오처지게 또 뭘 띄어.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배가 고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남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야 나는 내가 좋아서 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통상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적 측면에서 봐도 진정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이런 구별이 이렇게 생긴다. 그렇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한 사람이 하나의 이상의 재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과 기능을 제가 물어보죠. 야, 책을 써가지고도 이렇게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책도 써보고 미니로 뭐 또 해봐라. 예를 들면은 제가 그 6기 중에 우리 그 약사님이 계세요. 내가 그 친구한테도 야, 약국에서 주부나 부녀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약에 대한 어떤 상식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코너를 개발해서 일요일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티타임을 가지면서 동네 인근의 사랑방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해봐라. 약국에서 약만 팔고 앉아 있으면 너무 지루하지 않으세요? 뭐 자기가 뭘 만들어 가지고 신약 같은 걸 개발해서 판다건 보람이라도 있지. 실컷 남이 만들어 놓은 물건 갖다 지내놓고 파는 직업은 동네 슈퍼랑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좋아한다면은 남은 자투리 시간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좋다. 이렇게 늙으면 그런 기회도 안 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목 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뇌물은 받으면 되나 안 되나를 물어보면 도대체 받아도 된다라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공직자들 뇌물 못 받아 안달이고 받아놓고 시침이 떼는 연기를 보면은 탤런트 못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된 게 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애들만 모아놓은 게 정치야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한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를 높였어요. 그랬을 때 일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투기꾼, 죄인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고 하면 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야 세금 좀 더 올려버려. 저놈들 좀 꼴보기 싫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입 밖으로 나오고 온라인에 댓글들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말은 뭡니까? 나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만큼 부자가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입으로 되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다. 수입차를 타는 놈이 꼴보기 싫어. 그거는 뭐냐면 나는 죽어도 수입차를 탈 만큼 부자가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차는 비싼 돈을 가진 사람이 타는 것이고 안 좋은 차는 돈을 안 가진 사람이 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설령 현재는 내가 좀 힘들어서 돈이 없어도 내가 나중에 저런 차 한번 딱 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보편적인 사람인데
심지어는 이제 그걸 반대로 이제 비판하는 데 쓰다 보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가 돈을 절대 안 벌겠다라는 주문을 걸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힘든 길이 있어요.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무술을 너무 잘하고 싶어. 근데 무술을 막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상을 입습니다. 나 부상 입기 싫어. 야, 뭐하러 이런 걸 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 당연히 실력은 처지는 거죠. 그럼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대로 잘해지지 않게 되죠. 목적 달성이 안 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도 고액 연봉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재벌 기업의 이사급들도 회장에게 욕먹고, 물건 던져지고 난리도 아닙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이러죠. 야, 내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나 안 해. 그러면은 돈은 안 벌리는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고시에 합격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은 해야 돼. 야, 내 이 젊은 청춘을 왜 이런 데 시간을 쓰냐? 나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하면은 고시는 안 붙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 갈 때 그 목적이 좋은 거거나 높은 경지일수록 여러분에게는 고통하고 번뇌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